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토리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게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저는 네덜란드에 있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 이제 네덜란드 유학생 아니에요. 네, 이제 저는 자퇴생입니다. 이거 말하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울컥하네요. 어쨌든 사실 조금 찐따 같지만 근데 연습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이상하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유학생이 아니고 자퇴생인데요. 유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쩌다가 왜 자퇴생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5년에 고1이었고 2016년에 고2였고 2017년에 고3이었고 2018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16년부터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단 저는 한국 외대에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꿈이 영어 교사인데 영어 교육과나 영어 문학과, 영문학과가 되게 높았어요, 가기가. 근데 저는 원래부터도 외국어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네덜란드 학과로 돌렸었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덜란드어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저는 진짜 그래서 2016년부터 네덜란드에서의 삶을 되게 갈망해 왔고 동경해 왔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국에서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경쟁 의식이 심하고 심지어 내 친한 친구가 내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률도 되게 높고, 그냥 정치 체계도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정치가 되게 청렴하지가 않고 항상 부패해 있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거지? 난 정말 한국에서 살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강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심지어는 제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정치에 대해 되게 불만이 많았고 그냥 한국 사회 자체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일단 중학생 때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가지는 못했고, 고등학생 때도 늘 이렇게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유학을 간다거나. 근데 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여행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달랬던 스타일인데,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3 때 대학을 딱히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졸 인생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 자체가 부패가 되게 심했었어요. 학교가 시골에 위치한 학교인데 근데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어서 기숙학교로 나름 유명했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도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더라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지역 학생들 챙겨주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몇 명 학생들 챙겨서 그 친구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게 학교 측에서는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올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의 명성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인지 학교가 약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진짜 딱 상위권 애들한테만 너무 잘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들러리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고3 때는 담임 선생님이 그 대학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등수대로 했어요. 1등을 제일 첫 번째로 해주고 2등을 두 번째, 3등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유독 그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눈에 보이는 차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차별. 근데 저는 원래도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랑 한국 정치에 약간 불만을 느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실제로 부패가 된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더 약간 반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 고등학교는 어쨌든 졸업은 했지만 뭔가 약간 나는 한국 대학교도 이렇게 부패가 심하고 청렴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저는 사실 청렴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차별이 없는 그런 곳.
그러다가 제가 고2 때부터 이렇게 북유럽이라는 나라에 관련된 책을 독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핀란드랑 스웨덴의 교육 체계를 알게 되었고 그 나라의 교육의 질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뭔가 북유럽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북유럽은 뭔가 되게 생소해서 그런지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사실 원래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나라를 되게 좋아했었고 어쩌다가 그 학교를 꿈꾸게 되었냐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의 부패된 모습을 보고 되게 반감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다른 학교를 알아보던 중 네덜란드 책도 많이 읽었고 네덜란드도 조금 할 줄 알고 네덜란드 문화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나라 자체도 너무 예쁘고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교를 꿈꾸게 되었어요. 라이덴 대학교 학과는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사실 제가 헤이그 대학교의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헤이그 대학교를 가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저는 사실 원래 라이덴 대학교를 줄곧 진학하고 싶었었고 헤이그 대학교는 파운데이션 대신 한 거였어요. 파운데이션 대신에 간 학교가 헤이그 대학교였고 그러니까 즉 헤이그 대학교는 라이덴 대학교로 가기 위한 약간 디딤돌 이런 거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인지 원래도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던지라 별로 막 그렇게 학교에 정이 간다든지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꿈꾸게 되었고 여행을 했어요. 저는 고3을 졸업을 하고 알바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 4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혼자 했었어요. 그때 마지막 여행지가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저는 인종차별도 한 번도 안 당했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리고 갑자기 다시 대학교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모아서 네덜란드로 간 거죠. 그래서 그때가 2019년이고요. 작년이구나. 작년이고요. 네, 작년이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토록 꿈꿔왔고 매일매일 갈망해왔고 그리고 TV에서 막 네덜란드가 나오면은 괜히 막 내 집처럼 반갑고 내 고향도 아닌데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 너무 막 반갑고 그래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되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마치 내 집처럼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가게 됐죠. 2019년에.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랬어요. 네덜란드에 가면 너무 환상적일 거야. 꿈만 같을 거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것과 여행하는 것은 다르다. 사는 것과 여행하는 것은 다르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기간 살아보시면 여행하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할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했었고 꿈만 같았고 살고 싶고 그랬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는데요. 히즈 하트 네덜란드 막 이러면서 보냈었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여행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여행하면서 겪지 못한 것들을 겪게 되고 이러니까 실망감만 쌓게 되더라고요. 저와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뭐 비유를 해보자면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정말 네덜란드를 사랑했고 너무너무 원했고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었어요. 약간 짝사랑 같은 거였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했고 구애를 했죠. 그러니까 구애를 한 게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갔어요. 즉 네덜란드랑 저랑 사귀게 되었다는 거죠. 사귀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막 더 알아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귀다 보면 권태기가 오잖아요. 커플이든 아니면 부부든 다 권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약간 권태기가 좀 빨리 찾아온 케이스인 거죠. 저는 원래도 약간 끈기가 많이 없고 모든 거에 되게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헤이그에 살았잖아요. 근데 헤이그도 산지 한 2개월 만에 질리더라고요. 막 시내 가기 싫고 막 델프트에 살고 싶고 라이든에 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참 끈기가 없고 그냥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1년은 버텼어요. 그 학교에서. 제가 싫어했던 학교지만 1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텼냐? 오기로 버틴 거죠. 오기와 그리고 약간 실패자, 낙오자가 되긴 싫었어요. 그래서 버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제가 1년은 마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마치고 오긴 왔는데 사실 저는 헤이그 대학교에 다녔을 때 다닌 지 한 3개월 정도 뒤부터
학교가 학교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래부터도 학교에 조금 실망은 했었어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되게 케바케거든요. 막 되게 진짜 열심히 성심성의껏 가르쳐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반면에 진짜 완전 성의 없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교사를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성의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되게 무관심한 교수님들의 자세를 보니까 또 되게 약간 실망감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자체가 약간 학생들을 돈줄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헤이그 대학교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헤이그 대학교를 좋아하고 헤이그 대학교 수업에 만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도 다르니까 당연히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헤이그 대학교에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고요. 특히 코 XX 이후로 더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창 학비 환불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완전 진짜 무시당했고 답장을 해주긴 해줬는데 그 되게 성의 없는 답장 있잖아요. 복붙한 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거. 그리고 답장하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 외에도 일본 학생들이 연구 중심 대학교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제 시험을 일부러 8월 말, 그러니까 9월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일부러 시험 결과를 늦게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되게 야근 짓을 많이 했어요, 학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분노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라이덴 대학교, 뭐 암스테르담 대학교 많이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알려주질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분노한 친구들도 많았고 저 그때 되게 분노를 많이 했었어요. 학교 말고도 네덜란드 자체에 대해 되게 뭐랄까 실망은 아니고 조금 서운한 거? 그게 있는데 날씨예요. 날씨가 안 좋아요. 헤이그는 특히 해변가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풍이 되게 많이 불어요. 엄청 춥고 지금 날씨만 해도 진짜 이렇게 니트만 입으면 추울 정도로 막 겉옷 입어야 되고 지금 이 날씨에 얇은 패딩 입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날씨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지럽고 막 진짜 힘이 없고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인 수치는 50 사이에서 240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저는 27로 나왔어요. 27. 그래서 되게 의사분이 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약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방받아 왔었어요. 이거는 제가 2월 달에 처방받은 건데 아직 남았어요. 저는 원래 약을 사놓으면 잘 안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게 25,000 IE거든요. 단위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25,000 IE인데 이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덜란드는 비도 되게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네덜란드 오면은 사계절을 하루에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왜냐면 갑자기 비가 오다가도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하게 됐다가 해가 언제 나왔냐는 듯이 갑자기 막 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세요. 이건 영상과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일단 네덜란드에 혼자 왔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행복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려고 해도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에 약간 서운했었었고 하나 또 뭐냐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거 같아요. 제가 자격지심도 되게 심하고 제가 그냥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저 사람 하나도 안 예뻐. 내가 훨씬 예쁜데? 이런 거가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예쁘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저 사람 영어 되게 잘하네. 나는 유학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는 영어 진짜 못하는데 되게 부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에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괜히 그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나는 괜히 약간 작은 조약돌 같고 걔네는 완전 큰 화석알 같고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약간 잡초에 불과하다면 걔네는 완전 우뚝 솟은 해바라기 같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저를 되게 약간 갉아먹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게 우울한데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냥 내가 비싼 돈 주고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사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타국에서 그냥 너무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물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긴 했지만 모르는 덫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학교 내에서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백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괜히 주눅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유럽 학과를 다니면서 저는 제가 이 학과 자체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백인들의 비율이 높았고 아시아인은 500명 중에 한 5명 꼴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저히 낮은 숫자였고 그냥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학과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원래도 옛날부터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희주야, 너는 뭘 제일 잘해?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잘하는 게 딱히 없거든요. 대신 저는 잘하는 게 없는 대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유럽 학과 자체가 한 분야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계속 그것만 주구장창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요. 마케팅, 매니지먼트, 뭐 유럽의 정치, 유럽의 문화, 유럽의 언어, 뭐 유럽의 역사 이런 걸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발만 담그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학과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리서치 스킬도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에세이 작성하는 방법, 리서치 페이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뭔가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국제기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영어교사의 꿈이 많이 강하고 사실 저는 원래는 휴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코어 XX 때문에 원래는 자퇴가 아니라 휴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온라인 수업에 1,000만 원을 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일단 돈도 없었고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냥 온라인 수업에 1,000만 원을 내기가 싫어서 그냥 자퇴가 아닌 휴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트라는 시인인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문구를 보는데 누군가가 제 머리를 팡 친 것처럼 이거잖아?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제 상황을 적어놓은 시 같아서 갑자기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남들 대학 갈 때 대학을 가지 않고 갭 이어라는 걸 했었고 그 당시에 여행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시골 자체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혼자 유학의 길을 택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길이고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뭔가 끝내야 할 것 같고 해서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되게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내 운명이고 이게 내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년에 다시 돌아갈까? 이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이에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 나이로 20살인데 20살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있어 되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희지야, 너를 봐. 너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잖아. 그리고 너는 되게 예쁜 미소를 가졌어. 내가 보기에 너는 뭘 하든 성공할 것 같아. 20살이 뭐가 늦어. 20살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이야. 넌 청춘이잖아. 라는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듣는데 그때 한창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자퇴를 할까, 휴학을 할까,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까. 근데 그렇게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기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 교수님 한 분만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막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나이에 대해 되게 연연했다고 했잖아요. 나이에 되게 집착하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단순히 숫자이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방황을 하고 있지만 이 시 말대로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을 해볼지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에 와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지금도 되게 많이 우울하고 왜냐면 아직 한 달째 침대와 모라일체가 돼가지고 매일매일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자퇴한 거에 대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퇴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 삶이고 제가 결정한 거고 제가 옛날에도 말을 했듯이 선택도 내 몫이고 후회도 내 몫이니까 네, 제가 지금 후회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제 삶이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학교 자체에 실망을 많이 해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합쳐졌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인종차별이 좀 있었었고 그 어느 인종도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해야 하자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자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에 아마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든 한국 교육을 정말 싫어하긴 했지만 한국 대학을 가든 길은 어딘가에 있겠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되게 어이가 없고 그런데 사실 후회를 지금 아직 많이 하고 있고 그 학교를 그만둔 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네덜란드의 삶하고는 저하고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일단 그 사고하는 것 자체가 좀 비슷했어서 그런지 네덜란드에서의 삶이 그렇게 막 비참하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살아서도 솔직히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냥 들면서 후회가 계속 남네요.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학생에서 자퇴생이 되었고요. 헤이그 대학교가 저한테는 뭐 그닥 좋은 학교로 기억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헤이그 대학교에 갈 예정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혹시 그 학교에 갈 예정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유학생활을 응원할게요. 지금이 되게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고 모두가 우울하고 힘든 시기인데 다들 힘내고 유학생활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어요. 막 이것저것 많이 찍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영상을 편집해서 그간 찍었던 것들을 올려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네덜란드에 살 때 뭐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종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는 것과 여행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어쨌든 이 말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뚜이.